저희 만든 가이드에 맞게 독백 영상을 찍어서 그걸 저희한테 인증을 받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사진하고 영상 두 개가 다 교차 검증을 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들을 이 시스템 속에 가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창업요리사 이재호 이도사입니다. 지난번에 예고드렸던 대표님을 드디어 오늘 만났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식의 이야기를 전개하는지는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좀 어색하긴 한데 저는 콘텐츠 에이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에이전시요? 네. 주로 타깃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이? 브랜드 대표님들이 많이 타겟을 하고 있는데 자기 회사분들의 상품을 소비자들이 연결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유튜브랑 SNS를 키워드리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랑 SNS를 키우시는 역할을 네. 한다. 청창사 입교하시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청창사에 입교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아이디어들이 좀 있으세요? 캐스팅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거창한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저희는 배우들, 이제 모델분들이랑 PD, 감독, 마케터분들, 뭐 콘텐츠 에이전시 하시는 분들이랑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서로 캐스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플랫폼 좋아요. 플랫폼이 진짜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모듈이거든요. 근데 플랫폼을 제작하겠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을 어떤 콘텐츠로 모으게 할 것이냐, 그들한테 제공할 게 무엇이냐, 그 핵심이, 그 본질이 만약에 대표님께서 갖출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걸로도 청창사를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대표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대표님이 그들한테 제공하려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일단 요즘 잘못 계약서 쓰면은 종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열정페이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의 계약서를 조항을 통일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즘은 뭐 공고를 올리면은 수많은 모델분들이 거기다가 댓글 달아서 한 명씩 매칭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나 한 회사들은 풀을 갖고 있어 그거 돌려먹는 구조인데 그런 구조보다는 서로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 프로필 보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계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실제로 만나면 다르네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저감할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저희 그 커뮤니티에 들어오려면은 저희 만든 가이드에 맞게 독백 영상을 찍어서 그걸 저희한테 인증을 받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사진하고 영상 두 개가 다 교차 검증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걸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게끔 시행착오를 줄이는 혜택을 줄 수 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은 공급자는 배우, 모델 이런 분들이 되는 거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는 에이전시나 감독들,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제작사들이 되겠네요. 맞아요.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요. 저희는 조금 더 캐스팅에 특화를 줘가지고 손모델, 버추얼이라든지 성우, 인플루언서 분들, 영상에 등장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확보를 해가지고 다 분류해서 등록시킬 생각이에요. 좋아요. 처음에는 MVP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으면 이거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장 현실성 있게 우리가 검증하려는 타깃 고객들을 설정해서 그것만 이제 검증해 내겠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만큼인데 이걸 지금 여기에 담기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청창사의 사이즈에 맞게끔 그걸 좀 잘 다듬는 시간이 필요해서 얘기 들어보면 한마디로 열정페이에 대한 피해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도 잘 만들어주고 싶고 컨텐츠를 제작하려는 사람들이 자기의 제품이나 기획에 맞는 모델과 배우들을 섭외하는, 그리고 거기에 좀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은 대표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이 시스템 속에 가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표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들었을 때 두 가지 쪽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을 모으려면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같은 이런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풀을 모은다라고 하죠. 대표님이 지금 캐시카우가 월에 어느 정도 나오세요? 유동적이긴 한데 뭐 1,0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통 1000을 기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도 될까요? 그쯤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인건비까지 다 빼고 남는 돈의 수준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는 콘텐츠 에이전시여가지고 네. 순이익이 좀 높은 편이에요. 직원들 인건비 빼면은 다 저한테 남는 거여서 추정 월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면 그 비용을 지속적으로 플랫폼 개발에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플랫폼 개발은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청창사라는 마중물을 만나면 개발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 이 마중물을 놓치게 되면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캐시카우에서 일정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모아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님이 만들어 놓은 캐시카우가 1,0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인건비를 공제하고 세금 내죠.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회피할 수 없는 채권 두 개가 있어요.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이에요. 그래서 조세, 즉 부가세를 미리 빼놓고, 부가세는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 같은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발생한 매출의 10% 정도가 부가세인데, 우리가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재화들, 그거에 대한 매입은 우리가 미리 지급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를 받아요. 그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데, 매입세액 공제만큼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고 미리 매출세액을 따로 빼놓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 돈이 남아요. 이 남은 돈으로 나중에 내야 될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담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세금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고, 조세 채권은 기업이 문을 닫을 때 반드시 일했던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퇴직금이에요. 지급한 인원들의 세전 임금 기준으로 약 한 11%, 10%에서 11% 정도는 미리 따로 빼놓고 대표님이 모아놓으시면, 나머지 돈들은 예비비라던가 개발비 쪽으로 따로 빼놓으시면 단기적으로 직면하는 리스크라던가 사고, 그런데 그런 자금들을 투입해서 불을 끌 수도 있고, 그 자금들이 쌓여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뭐 플랫폼에 들어가는 외주 개발비라던가 이런 데 충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플랜들도 대표님이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화는 청창사라는 마중물을 통해서 빠르게 개발하는 것, 2화는 이런 플랜들도 차곡차곡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 자 그러면 사업의 메인 아이템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가 세운 가설을 검증할 풀을 만들고 자금을 모을 거죠. 청창사든 우리가 축적한 자금을 투입시켜가지고 웹앱 부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바일 앱까지 같이 병행하는 건 비용이 좀 많이 나가니까 웹앱의 견적을 일부 업체와 한번 받아보시는 이런 트랙을 태워서 청창사라는 마중물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플랜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랜, 두 가지 플랜으로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기회를 제가 체험하게 돼서 영광인데,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아이템으로 붙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지금 이 상태로 신청해서 붙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 청창사 신청 기회예요.